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알루미늄 옥사이드, 알루미늄을 갖다가 인터커넥터로 썼을 때 알루미늄의 연성, 퓨어 알루미늄을 썼을 때 알루미늄이 굉장히 소프트한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은 히일락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히일락이 생든지 이렇게 보이드가 생긴다 그랬어. 이런 보이드가 생겼을 때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랬죠.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워텀을 갖다가 일렉트론들이 때려가지고 이그 어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 뭐 불규칙하게 잡고 있었을 텐데 얘를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이것이 윈드 바람처럼 와가지고 때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옮겨가는 거지 이렇게 자리를 갖다가 옮겨가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빈 곳도 생기고 잘못하면 이렇게 힐락도 생기고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빈 곳이 생겼을 때는 레지스티비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끊어지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끊어지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을 거예요. 맞죠?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카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번엔 알루미늄은 예전에 썼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파로 이동했으니까 자, 이러한 힐락이나 이러한 그 보이드 같은 현상들은 이 알루미늄 필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자,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이유는 많은 경우에 공정 온도와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 내렸을 때 공정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 내렸을 때 서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서멀 익스펜션 코에피션트에 의한 차이에 의한 그 서브스트레이트는 더 줄어들려고 덜 들어주려고 알루미늄 더 줄어들려고 하는 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어떤 difference in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많단 말이야. 자, deposition temperature에서는 필름은 normally 그냥 똑같이 붙어 있는 거지. 똑같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상온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쿨링이나 히팅 같은 것들이 서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의 미스매치를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만든단 말이야. 뭐 सब스트레이트의 서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가 필름의 서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가 크다 작다 우리가 했었지. 이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대충 지나갔어. 그렇게 되면은 TC 필름이 더 많이 슈링크를 하고 싶어하고 सब스트레이트는 덜 하고 싶어하니까 필름은 당연히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지. 언더 텐션,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게 너무 클 경우에는 크랙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다 했던 일이야 이걸. 줄어들는 놈을 이렇게 당겨 놓으니까 당연히 크랙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크랙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반대의 경우면은 컴프레션이 걸리고 버클.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자, 그래서 실리콘과 SiO2와 알루미늄에 대해서 서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에서 메탈이 당연히 훨씬 더 서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가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쿨링 상황이 된다면은 쿨링 상황에서는 하이 텐사일을 받게 되는 거지. 당연히 더 많이 줄어들려고 그러는데 얘를 못 줄어들게 막으니까 하이 텐사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보이드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보이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커지단 말이야. 걔네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텀들이 무브하면은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히팅을 했다. 근데 뭐 우리가 잘 맞아 있는 놈을 갖다 이렇게 잘 맞아 있는 놈을 히팅을 했다. 그럼 얘는 더 늘어나려고 할 테고 못 늘어나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걸리고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힐락이 생길 가능성이 힐락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야. 자. 자,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배워봅시다.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지난번에 계속 나오지만
모멘텀. 일렉트론이 가진 모멘텀. 일렉트론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메탈 라인이 있을 때 이 라인 메탈 라인은 굉장히 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치면은 흐르고 있다 치면은 이 전류라는 것은 결국은 일렉트론의 흐름이라고.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이 흘러다니는 얘기야. 그게 일렉트론이 굉장히 이 어텀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지. 매우 작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흐르기 때문에 얘가 갖고 흐르면서 지나가면서 얘를 계속 쳐준단 말이야. 계속 치면서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동하면서 결국은 선이 최악의 경우는 선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이동하면서 선이 그러면은 계속 이게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가 없어지면은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 밀도가 더 높아지겠지. 여기에 흐르는 전류보다. 왜냐면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되다가 이렇게 끊어지게 된단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똑 하고 끊어지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류 밀도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고기만, 그렇죠. 그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일렉트론이 더 지나가면서 모멘텀을 갖다 계속 어텀한테 뉴클리어한테 전달하면서 끊어지게 된단 말이지. 자, 이것을 갖다가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일렉트로 전자에서 마이그레이션, 무브한다, 움직인다는 얘기지. 보통 커런트 덴시티, 이런 어떤 메탈에 있는 커런트 덴시티 10의 5승 암페어, 센티미터 제곱당 10의 5승 암페어 정도 지난단 말이야. 점점 이건 더 많아져. 점점 이 폭은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가장 시그니피컨트한 페일러, 가장 잘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페일러 모드란 말이에요. 인터커넥트에서 그러니까 장기간 우리가 어떤 칩을 썼는데 얘가 망가졌다. 만약 이게 인터커넥트 쪽에서 이게 제 역할부터 망가졌다면은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을 우리가 그래서 그 연구를 계속해야 돼.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가 쓰는 기간 내에 얘가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이 생길지 안 생길지 평가해야 된다고. 그런 걸 갖다 릴라이빌리티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칩이, 우리가 쓰는 반도체가, 우리가 뭐 이걸 갖다가 10년을 쓴다, 뭐 5년을 쓴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개런티하는 걸 갖다가 릴라이빌리티라고 합니다. 신뢰성. 소재 신뢰성 중에 인터코넥트 쪽에서는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페일러 모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얼마나 민타임, 얼마나 가서 이게 끊어질 수 있는지, 그렇다 보면 민타임은 당연히 커런트 덴시티와 비례하겠지. 커런트 덴시티와 반비례하겠지. 커런트 덴시티가 크면 클수록 더 쓸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겠지. 그거의 어떤 파워로 반비례하게 돼 있어. 반비례. 그리고 exponential EA over KT. 자, 이것은 EA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N은 요거는 요 일렉트론의 커런트 덴시티와는 1에서 3 사이, 티피컬리는 약 2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이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 스트럭처, 어떤 이 라인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선이 어떤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느냐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그레인 사이즈가 크냐 작냐, 그레인 바운더리가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 말이야. 이 시간은 달라진단 말이지. 자, 일반적으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은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레인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작으면은 이런 현상이 잘 생겨.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은 어디를 주로 많이 따라 생기냐면 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통해서 많이 생겨. 이 전자가 생기면 여기 있는 이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곳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를 내서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여기를 통해서 이
그레인 바운드를 둬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드가 이렇게 생기게 된단 말이지, 주로. 그레인 바운드리. 그렇기 때문에 그레인 사이즈를 작은 것보다는 그레인 사이즈가 큰 게 훨씬 더 좋아. 때문에 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자,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은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메탈 with higher melting point. higher melting point를 가진 놈이면은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야.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higher melting point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텀과 어텀, 그러니까 어텀과 어텀 사이에 반딩이 강하다는 얘기라고. 반딩이 강하기 때문에 일렉트론들이 쳐가지고 얘를 깨가지고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테니까 디크리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이어 어토믹 넘버, 매스가 큰 놈이 당연히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이 적단 말이지. 당연히 무거우니까 때려가지고 얘를 이동시키기가 더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자,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이 뭐와 관련 있다라는 것들 쭉 있어. 뭐와 관련 있는지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쭉 공부해두고. 자, 알루미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은 주로 그레인 바운더리를 갖다가 따라서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인 사이즈를 갖다가 인크리즈 시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레인 사이즈를 갖다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 자, 어떻게 크게 만드느냐? 그냥 순수한 알루미늄을 쓰면은 너무 연성도 크고 또 뭐가 안 좋다고 그랬어. 그냥 순수한 퓨어한 알루미늄을 썼을 때 안 좋은 거가 또 있었지. 뭐가 안 좋다고 그랬지? 저항은 좋지 오히려. 순수한 놈일수록 더 저항이 좋지. 뭘 넣으면 저항이 더 안 좋아지지 오히려. 또 뭐가 안 좋아져 그랬어? 우리가 배웠잖아. 그렇지. 비슷한 답이 나왔어. 그렇지. 실리콘이 들어오지. 커켄달 이펙트 했자고 그랬잖아. 어?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걸 막기 위해서 실리콘이 들어오면서 문제니까. 실리콘이. 그렇지. 미리 실리콘을 도핑하라고 그랬지. 미리 도핑해가지고 넣는다고 그랬지. 그거와 함께 카파를 넣어준다고 그때 얘기했어. 카파를 조금 넣어준다고. 카파를 왜 넣어주냐? 카파를 갖다 0에서 4% 정도 넣어주면은 그레인 사이즈가 크게 되고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줄어들어. 그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카파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알루미늄에다가 카파를 넣었을 때 estimated lifetime,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 주로 어떤 식으로 reliability 테스트를 하냐면은, reliability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환경에서 뭐 5년을 쓸 수 있다, 10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증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reliability 테스트라고 결국은. 그럼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겠어? 우리가 쓰는 환경, 뭐 5V, 뭐 1A가 흘러. 5V 1A를 건 다음에 5년을 기다린 다음에 안 깨져. 자,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개발할 수 없다고. 어? 그럼 5년이 필요하잖아, 개발 기간이. 이런 식으로 개발을 못 한다고. 어떻게 이걸 개발하는 5년 동안 기술도 엄청 많이 바뀌지. 그러니까 어떻게 릴라이빌티 테스트를 하냐면, 릴라이빌티 테스트는 이거보다 좀 더 시비형한 조건을 주는 거야. 뭐 5V 암페어면은 뭐 암페어가 만약에 크리티컬한 조건이라면은 1.5암페어를 준다든지 1.6암페어, 1.6암페어, 1.7암페어 이렇게 쭉 커런트를 갖다가 크게 준 다음에 얘네들에서 훨씬 더 빨리 깨질 거 아니야. 그 깨지는 시간들을 이렇게 잡고 그걸 갖다가 익스트라폴레이션해서 우리가 쓰려는 오퍼레이팅 컨디션 션에 이렇게 익스트라폴레이션해서 이렇게 돼서 이 기간이 5년, 만약 5년이다. 5년을 넘으면은 그럼 오케이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오버 볼테이지를 둔다고. 오버 커런트를 준다든지, 만약에 온도가 변수다. 125도씨에서 된다. 그러면은 높은 온도를 준 다음에 그렇게 엑셀러레이션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가 시간 전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야.
전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대충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대충 알아가지고 민 프리 타임 민 타임 투 페일러가 얘와 마이너스 n의 관계를 갖고 있구나. 마이너스 2의 관계를 갖고 있구나. 마이너스 2승에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게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승 J하고 MTF하고 마이너스 2승의 관계를 갖고 있다. 마이너스 2승이면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되려나? 이렇게 되려나? 그렇겠지?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라폴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오퍼레이팅 컨디션 갔을 때 5년이 밑에 있으면 오케이, 위에 있으면 잘못 맞는 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을 reliability test라고 그래. reliability test. 기본적으로 acceleration 테스트를 한단 말이지. 자, 그렇게 아무튼 했을 때 쭉 체크해 보면은 line with, 이거는 이제 line with가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줄어들어가는 거지. 줄어가면은 전류가 점점점 커질 테니까, 그러면은 라이프타임 50% 페일러 100개를 재면은 50개가 깨지는 시간이지. 그때까지 시간을 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근데 카파를 갖다가 넣어줬을 때는 원래 놨다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더라 이 말이지. 2% 실리콘을 넣어줬을 때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도핑해가지고, 특히 카파를 도핑해가지고 그레인 사이즈를 조절해가지고 돌게. 실리콘을 넣으면은 실리콘을 넣었을 때는 물론 좋은 이렇게 좋아지지만 빈탈 페일런 좋아지지만 뭐가 안 좋아지겠지? 실리콘을 넣으면은 잠깐 잘못 얘기했어. 타임은 클수록 좋지, 그지? 타임이 클수록 좋지. 그러니까 알루미늄 2% 실리콘 넣었던 것보다 0 인소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덮었냐의 방법이야. 어? S건을 쓸 때, 뭐 인소스 쓸 때, E건을 쓸 때 이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랬을 때 아무튼 0.5% 카파를 넣었을 때는 이 정도인데 0.5% 카파를 이걸 이 방법을 덮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더란 말이야.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쓸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이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테스트한 컨디션은 10의 5승 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 80도씨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이야. 자, 이렇게 그레인 사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레인 사이즈를 갖다 우리가 카파를 넣어가지고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인터커넥터를 만드는 방법, 알루미늄 인터커넥터를 만드는 방법들, 지금까지 한 것들 좀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알루미늄을 갖다가 그냥 쓰지 않고 다른 것들과 알로잉 해가지고 쓰는 것이 좋다란 말이야. 그냥 썼을 땐 너무 피요한 것은 디퓨전, 실리콘의 디퓨전도 잘 일어나고 연성, 일드 스트렝스라든지 일레스틱 모듈러스도 굉장히 일드 스트렝스 작고 일렉스틱 모듈러스도 작지. 일렉스틱 모듈러스 작지. 그래가지고 연성이 좋아가지고 힐락이라든지 보이드라든지가 잘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요한 것보다는 알로이를 갖다가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은데, 뭐 카파라든지 타이라든지 스칸디움, 바나디움, 뭐 팔라디움, 크롬, 마그네슘, 니켈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문제점 뭐냐면은 당연히 피요한 것보다 레지스티비티는 올라가. 그러고 다른 것을 넣으면은 애칭하기도 어려워져.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드로백,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될 테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카파를 집어넣고 카파와 또 실리콘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더라 라는 얘기야. 카파를 왜 넣는지 실리콘을 왜 넣는지 잘 알아둬야 돼.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알루미늄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스택 구조, 그러니까 여러 층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야. 이렇게 퓨어한 알루미늄을 한 레이어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아래 위에 이렇게 막아주는 션트 레이어라고 그러는 션트 레이어를 놓고
가운데다가 알루미늄을 넣는 샌드위치 형태로 쓴단 말이야. 이렇게. 특히 이렇게 샌드위치 형태로 썼을 때는 이제 언더레이어하고 오버레이어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타이나추라이드라든지 타이라는 것들을 쓰는데, 자, 밑에 쓰는 언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밑에 있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놈하고 붙는 것을 갖다가 더 잘 붙어 있게 해주는 어디전 레이어의 역할을 해줘. 어디전 레이어의 역할도 같이 해줘. 그러고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레인의 크리스탈로그래피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튼 더 잘 붙어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주고, 또 오버레이어 같은 경우에 인터코넥트에서는 이렇게 아래 위로 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물론 아래 윗바에 옆까지 싼단 말이야. 특히 카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싸. 더 중요해 그것이. 자, 그것이 더 중요한데, 자, 뭐 오버레이어로는 위에 덮는 건 타이나이트라이드 아니면 타이나이트라이드를 갖다가 타이와 나이트라이드의 나이트로젠 조성을 갖다 그레디에이션을 줘가지고 그런 타이나이트라이드를 쓰는데, 얘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의 역할을 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루미늄을 갖다 이렇게 뭐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알루미늄을 이렇게 덮었다. 그다음에 얘를 갖다 리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R을 갖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리소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PR들이 이렇게 빛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들을 빛이 마스크가 가려진 데 안 가려진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감광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들어온 빛이 맞고 이 알루미늄 위에서 다시 반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이 같이 간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간섭을 해가지고 어떠한 이 익스포저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위에가 더 잘 되게 한다든지 밑에가 더 잘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중간 더 잘 된다 안 된다 더 잘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정상파를 만들어가지고 스탠딩 웨이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건 내가 다음 장에 내가 설명이 나왔 일부러 집어넣었으니까 그 설명하고,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반사를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 특히 금속 같은 경우에는 반사를 굉장히 심하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요 위에 반사가 조금 덜한 레이어를 입혀두는데 그걸 갖다가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 ARC라고 그러지. 자, 그걸로써 오버레이어가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쓴단 말이지. 특히 션트 레이어는 또 뭐냐면은 얘가 이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얘가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길 수 있게끔 이렇게 흐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션트 레이어라고 한다고. 션트 레이어라고 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게끔 쓴단 말이지. 언더레이어 오버레이어는. 그렇지? 자, 이렇게 알루미늄을 스택 방법을 쓴다든지 얼로잉 하는 방법으로 주로 많이 쓴다는 말이야. 자, 요 뒤에는 내가 일부 집어넣은 거거든. 요 부분들은 내가 그냥 설명을 해줄게. 보다 보니까 그 웨이브 패턴 반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안 했더라고. 리소 그래픽 시간에. 그래서 설명을 내가 좀 더 하기 위해서. 자, 서브스트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이 포토 레지스트를 덮은 아랫면 얘기하는 거야. 웨이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아랫면들이 리프렉션을 일으킨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옥사이드 같은 경우라면은 여기서만 리프렉션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와서도 이렇게 리프렉션 한단 말이지. 이런 리프렉션에 의한 것들이 들어온 놈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야. 상호작용을. 그래서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얘를 디스트럭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얘를 갖다가 좀 더 엠퍼사이즈, 그러니까 더 증폭을 시킬 수도 있고 앰플리피케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 이게 맞아떨어진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는 것이고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나오면은 들어오는 놈을 갖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저걸 죽여버리기 때문에 언더 익스포저 시킨단 말이지. 그래서 완전히 잘 정상파가 났을 때 보면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은 중간에는 더 많이 되고 여기 덜 되고 더 많이 되고 덜 되고 더 많이 되고 덜 되고 더 많이 되고 덜 되고
요런 물결 무늬가 나타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제로 탄젠셜 인터페이스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 탄젠셜이 되게끔 메탈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께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 여기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끔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걸 해줘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언더 익스포즈가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상파 나선 메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만한 걸 만들려고 했는데 언더 익스포즈가 돼서 작은 게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떤 우리가 밑에 이렇게 어떤 모양이 있어. 그리고 그 위에다 우리가 레지스트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걸 하는 거야. 익스포저를 하고 디벨롭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어떤 라인이 이렇게 밑에 있어. 이런 어떤 뭐 옥사이드 라인이든 뭐 금속 라인이든 이런 게 이렇게 있다고 해봐. 밑에 있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일단 PR을 덮고 PR을 이걸 단면을 친 게 이거야. 이걸 단면을 친 게 이거야. PR을 덮고 익스포저를 하면 우리가 익스포저를 한 놈이 그냥 익스포즈만 되는 게 아니고 반사에 의한 이 반사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디벨롭하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원래는 이런 놈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는 언더 익스포즈가 되고 여기는 오버 익스포즈가 되고 여기는 언더 익스포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된단 말이지. 어? 반사하는 빛들 때문에. 반사하는 빛이 어떻게 튀기느냐. 뭐 들어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겨서 뭐 덜 튀길 수 있고 더 튀길 수 있고 그래가지고 똑바른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놈들 때문에 어떤 놈은 더 튀기고 어떤 놈은 덜 튀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똑바른 놈이 아니고 이렇게 모양을 탑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양을 가진 이런 놈들이 나오게끔 된단 말이야. 이 반사하는 것 때문에 반사되는 빛에 의한 인터피어런스 간섭 현상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그걸 막느냐? 그러니까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익스포즈된 PAC, 포토 액티브 케미컬이지, 앰플리피케이션, 포토 빛에 의해서 증폭대 시키는 이 컴파운드를 갖다가 이동시킬 수 있게, 약간 좀 잘 퍼질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좀 레벨링을 시키는 거지. 비슷하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AR 코팅을 한 거야. 안티 리프렉션 코팅을 해가지고 튀어나오는 빛이 없게끔 그렇게 요 위에다가 안티 리프렉션 코팅을 한 다음에 해서 반사가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한단 말이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리프렉션을 안 일어나게끔 하는 레이어를 발라서 반사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거야. 반사가. 그 TI나 TIN 언더레이어가 그런 역할, 아니 오버레이어가 그런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메탈리제이션인데 우리가 메탈리제이션 보면은 로직, 트랜지스터, CMOS 테크놀로지, 트랜지스터 갖고 하는 CMOS 테크놀로지 보면은 이 트랜지스터를 뭐 수십억 개, 지금 우리가 쓰는 AP,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그 CPU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뭐 한 1cm, 1cm, 1cm 여기 들어가는데 한 10억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 10억 개 정도 트랜지스터.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전선을 엮어야 되니까 한 라인으로만 엮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두 라인에서 한 10여 개의 라인, 뭐 12, 13개의 층, 10줄, 13개의 층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엮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응?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인터커넥션 라인이 올라가 있고, D램 같은 경우 D램은 1T1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캐패시터로 구성되어 있지. 이걸 갖다가 워드 라인, 빈 라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게 트랜지스터 아니야? 아 이게 D램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캐패시터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간단하다 구조가. 그래서 인터커넥트 레벨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서 아무튼 몇 라인 있어야지 이렇게. 얘네들 다 옆글 레벨 이렇게. 캐패시터 빈 라인, 워드 라인, 빈 라인, 응? 이렇게도 엮고 또 뭐 여기 드라이버들이랑도 엮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터커넥션 레벨이 이렇게 있다고. 단지 이제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캐패시터가 워낙에 이렇게 크게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아주 에스펙트 레이저가 길게 올라가 있다고. 크게 이 캐패시터의 에리어를 크게 하려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에리어를 크게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탑을 세웠단 말이지. 탑을 세워서 이 탑의 면적을 그 갖다가 캐패시터의 면적으로 쓴단 말이야. 때문에 굉장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커넥트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야 된다고.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저가 굉장히 큰 프로세스가 되겠지. 자, 로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의 멀티 레벨의 메탈리제이션이 돼야 될 테고. 자, 이런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뭐 기술은 비슷해. 기술들은 비슷하단 말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멀티 레벨을 하려면은 이렇게 트랜지스터 놓고 콘택트 받고 콘택트 있고 메탈 1 비아에서 메탈 2 메탈 비아 뚫고 비아 채우고 메탈 깔고 메탈 에칭하고 그래서 메탈 2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이일렉트릭 덮고 비아 뚫고 비아 채우고 그 위에다가 메탈 덮고 메탈 패터닝하고 또 다이일렉트릭 덮고 구멍 뚫어서 비아 만들고 비아 채우고 메탈 채우고 메탈 덮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세스 포토리소그래피 에칭 데포지션 포토리소그래피 에칭 데포지션을 반복 해가지고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여러 층을 올라가는 게 이렇게 하면서 메탈리제이션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 올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멀티 레벨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좁은 데다 만든 다음에 여러 층 올려가지고 작은 데다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칩 사이즈 리덕션 할 수 있지. 이걸 갖다가 칩 하나 만들고 만약에 옆에다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 전선을 만약에 이끌래 봐. 얼마나 복잡해. 그렇지만 얘를 갖다가 위로 엮여버리는 거냐. 위로 이렇게. 위로 전선을 이렇게 엮는 거냐. 그러니까 좁은 데서도 해결이 되는 거냐. 어? 그러니까 칩 사이즈 리덕션 됐을 거고. 또 이 전선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랭스가 길어지면은 딜레이가 생긴단 말이지. 딜레이는 R과 C가 곱으로 나타나는 게 딜레이야. 시그널의 딜레이가 생긴단 말이야. 시그널이 이 전선상에 R과 C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기본적으로 랭스가 줄어들면 R이 줄어들게 되잖아. 물론 캐패시터 주는데 R도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딜레이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신호가 여기서 가면은 짧을수록 빨리 도착하지 당연히. 멀면 멀수록 길게 도착하는 오래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쌓아서 레벨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 단위를 만드는 것이 옆으로 하는 것보다 칩 사이즈도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고 시그널 딜레이도 줄어들고 코스트도 줄어들고 또 파워 컨섬션도 줄어든다고. 이거는 봐봐. 이렇게 메탈로 하는 거는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갖고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십억 개가 아니지. 한 개의 안에 수십억 개가 있다면은 다이가 한 100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수백억 개, 수천억 개가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리소그라피하고 한 번에 에칭하고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전선을 갖다가 그렇게 한 번에 리소그라피와 에칭, 데포지션 공정, 이 반도체 공정을 안 쓴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개 한 개를 이어야 돼. 라인으로. 우리가 빵판에서 전선을 이렇게 이어받지 않는 경우 있잖아. 저항 꼽아놓고 빵판에서 이 저항과 저 저항을 이렇게 전선을 있고 그것처럼 하나하나 이어야 된단 말이야. 불가능하지. 10억 개를 어떻게 입고 있어. 반도체 공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그게 훨씬 더 코스트가 싸다고. 물론 장비비는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걸로 수천억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싼 공정이란 말이야. 반도체 공정처럼 싼 공정이 없는 거야, 실은. 어?
자, 그런데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하려면은 포토리소그래피를 해야 되고 포토리소그래피를 어디다가 해야 하냐면은 캐버티 파인 데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올라간 데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어떤 스텝들이 최소화돼야지 된단 말이야.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건 배울 때 알겠지만 depth of focus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거 차이만큼 멀어지면은 안 된단 말이야. 포토리소그래피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플래너라이제이션, 평평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자, 자 유닛 프로세스, 멀티레벨 할 때 유닛 프로세스 기본적으로 다이일렉트릭 덮어야 되고 다이일렉트릭은 PCBD, LPCBD, APCBD, HDPCBD 뭐 이런 걸로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 포스포러스, 실리케이트 글래스, 보론 포스포러스, 실리케이트 글래스, SiO에다 F 집어넣은 거, SiO에다 카본 집어넣은 거, SiC 이런 것들을 증착할 수도 있고 CVD를 통해서 아니면은 스피논 글래스, 스피논 다이일렉트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점도가 떨어지는 액체로 만들어서 뿌려 스핀을 시켜. 그러면 PR이 쫙 덮인단 말이야. 그걸 갖다 열 처리해가지고 다이일렉트릭을 만들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이일렉트릭을 덮어야 돼. 다이일렉트릭이 우선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탈 연결하는 메탈도 필요하지. 메탈은 PBD나 CBDAL이라 사용한다고. 각각인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어. 트루풋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임퓨리티의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덮는 방법 컨포멀 할 수 있고 넌 컨포멀 할 수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일렉트로플레이팅도 있어. 일렉트로플레이팅도. 자, 일렉트로플레이팅은 딱 하나 반도체에서 쓰는 것은 뭐에 쓰냐면은 카파를 덮을 때 써. 카파. 자, 우리가 여기다 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갖다가 쓰는 머티리얼들이야 주로. 많이 쓰질 않아.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뭐 카본이 좀 들어갈 수 있고, 알루미늄, 카파, 타이, 뭐 타이 나이트라이드, 탄탈륨, 뭐 텅스텐. 이 정도 머티리얼이 반도체에서 쓰는 모든 물질, 대부분의 물질이야. 응? 거의 그렇다고. 이 정도 머티리얼. 굉장히 반도체 이 공정은 컨서버티브, 보수적이야.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다른 물질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 아, 요즘에 그래서 들어간 게 이제 뭐 해프늄 옥사이드 같은 게 들어갔지. 해프늄 옥사이드라고 이 정도 들어가고 뭐 지르코늄 들어가고 이 정도 들어갔다고. 이 정도 들어가지 딴 놈이 들어가는 걸 극도로 싫어해. 다른 머티리얼이 들어오는 거. 왜냐하면 걔네들이 밴드갭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알아주기에는 뭐 루시늄이 요즘 좀 쓰인다고 그러고 있고 뭐 이 정도라. 쓰이는 머티리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새로운 물질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해. 응? 그래서 메탈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쓰는 놈들만 써보면은 탄탈륨 있구나. 탄탈륨. 자, 그러고 CMP라는 공정이 필요해. CMP는 플래너라이제이션이야. 플래너라이제이션을 다이일렉트릭을 평평하게 만들 때도 쓰고 메탈을 갖다가 평평하게 만들 때도 쓴단 말이지. 다이일렉트릭 CMP, 메탈 CMP. 이러한 공정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정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은 저온에서 일어나야 돼. 저온. 로템퍼러처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저온이라는 것은 뭐 영하 20도, 영하 30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400도씨, 500도씨 이하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저온이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메탈리제이션 하려면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메탈리제이션 한단 말이야. 트랜지스터에서 우리가 메탈, 컨택, 실리사이드 이런 걸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은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이 공정을 하면 그것들이 망가져 버려. 가장 중요한 건 트랜지스터야.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지스터가 망가져 성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반도체 칩 자체가 성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갖다가 유지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온도를 낮춰서 해야지 돼. 낮춰서. 특히 니켈 실리사이트 같은 거 500도만 넘어가도 얘 확 떨어져. 500도만 넘어가도 뭐 이런 애들 형성시켜 가지고 콘택트 저항이 확 늘어난단 말이지. 콘택트 저항이. 그러면은 가는 시그널이 약해진다는 얘기지. 딜레이가 생기고 전류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저온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얘 메탈리제이션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트랜지스터 만든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옛날에 했던 방법. 옛날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리가 트랜지스터 만들면은 트랜지스터 만들면 그냥 옥사이드 덮고, 뭐 옥사이드가 이 위에 덮으면은 이 위에 덮으면은 밑에 있는 모양을 이렇게 따라가겠지. 물론 어느 정도 이게 따라가겠지. 그 다음에 PR로 이렇게 구멍 뚫고, 실리사이드는 만들었다 치고 여기 구멍 뚫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알루미늄을 갖다가 PVD 스퍼터를 통해 덮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알루미늄이 덮인단 말이야. 이렇게 알루미늄 덮여. 그러면 이 알루미늄을 갖다가 또 이렇게 패턴이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탈리제이션을 써. 그러니까 이때는 디바이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depth of focus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플래너라이제이션도 필요 없고, 굳이 이 콘택트 머티리얼을 플러그를 다시 박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알루미늄 하나 가지고 해도 큰 무리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점점 작아져. 점점 이 라인 위스 이 트랜지스터 작아지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요만해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콘택트 홀도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뚫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렇게 작게 만들다 보니까 포토리스오그라피 머신도 depth of focus도 굉장히 작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둥글둥글하면 안 되고 빤빤하게 평평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요 작은 데다가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지.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야. 이 큰 걸 집어넣기 쉽지. 응? 암만 어스펙트 레이쇼가 크다 해도 구멍이 크면 다 채워진다고. 근데 이거는 구멍이 작잖아. 넣기가 어려워. 자,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선은 얘를 갖다가 옥사이드 데포지션해. 그 다음에 CMP를 통해서 얘를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돼. 우선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거 좀 확대 갑시다.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확대했다 쳐. 이렇게 치면은 얘가 이제 덮일 때 이런 식으로 옥사이드가 덮였을 때니까, 옥사이드 이런 식으로 덮였을 때 얘를 평평하게 플래너라이제이션, 옥사이드 CMP를 통해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갖다가 굉장히 잠시만. 굉장히 작은 홀들을 이렇게 파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콘택트 엣지 이렇게 해서 옥사이드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텅스텐을 갖다가 플러그로 집어넣기 전에 텅스텐이
바깥으로 엣지가 나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잘 붙어 있게끔 요 안에를 갖다가 감싸는 머티리얼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덮어줘야 돼. 베리어 메탈을 여기다 베리어 메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깔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깔아줘야 된다고. 베리어 메탈들을 이렇게 표면만 싹 하고, 물론 표면에 덮지 않지, 위에도 이렇게 덮겠지. 이렇게 덮이고, 그 다음에 텅스텐을 CVD를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이 안에까지 이렇게 텅스텐이 쭉 찬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걸 CMP를 통해서 플래너라이제이션 시킨다고. CMP를 통해서 날려버려. 그래서 옥사이드까지 까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텅스텐 딱 차 있는 그런 플러그라고 그런다고. 플러그. 텅스텐 플러그라고 그런다고. 플러그가 박혀 있는 이러한 콘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뭐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메탈 덮고, 평평하게니까 평평하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된단 말이야. 자, 요런 식의 플러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왜냐면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방법이. 자, 텅스텐 플러그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텅스텐을 갖다가 이렇게 뭐 여기 알루미늄 컨테이너 플러그 비아를 갖다 채우는 방법, 이렇게 뭐 우리가 메워야 할 메탈이 있어 그 위에다가 덮고 연결시켜야 할 이 알루미늄 있어. 그러면 옥사이드를 이렇게 덮고, 옥사이드를 플래너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평평해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는 거지, 이렇게. 구멍을. 포토를 통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리어 메탈, 디퓨전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텅스텐과 이 실리콘 옥사이드와 붙어 있는 걸 좀 더 잘 붙어줄 수 있게끔 하는 베리어 메탈을 갖다 먼저 뭐 얇게, 굉장히 얇게 전체에다가 이렇게 바른단 말이지. 여기서 타일을 썼어. 그 다음에 뭐 또 타일 내추럴들을 이중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 베리어 메탈과 함께 뭐 글루, 붙는 것을 갖다가 잘 붙게 해주는 그러한 물질도 또 쓴다고 그랬어. 그럼 지금 시끄러운가 좀? 들을만해? 이 뒤에 난방이 들어오면 난방에서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들을만하면 그냥 계속 할게. 글루 레이어로 쓸 수 있는 그런 레이어를 쓴다고 했잖아. 디퓨전 베리어와 함께 글루 레이어를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텅스텐을 이렇게 싼단 말이에요. 텅스텐이 이런 식으로 쌓일 거냐? 그렇지? 그 다음에 텅스텐을 갈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 텅스텐이 이렇게 이 글루 레이어들도 다 날아가고, 텅스텐이 여기 채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플러그를 박은 레이어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평평하니까 이 위에다가 메탈 덮고 패터닝에 여기서 또 난 다음에 다시 이 공정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올라가면 그렇게 하는 게 최근까지 쓰던 방법이야. 최근까지 쓰는 방법. 자, 여기 보면 줄 나와서 베리어 메탈 MOCVD나 TIN 타일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열 처리하고 텅스텐 랩하고, 그다음에 텅스텐을 갖다가 깎는 거지. 엣지백 한다고 그러지. CMP로 갈아버리는 거지. 갈아가지고 이렇게 텅스텐 갈아 넣고 옥사이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갖다 위에다 덮고, 알루미늄 갖다 패터닝 해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게 카파 쓰기 전까지의 방법이었어. 자,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은 뭐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은 아까 인터다이레이어 메탈과 메탈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이 다이렉트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얘가 이 구조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일렉트리컬리 인슐레이터 시키는 게 중요하지. 전기가 여기서 일로 가면 안 되잖아. 여기서 전기가 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가 얘기는 완전히 전기가 안 흐르게끔, 전기가 안 흐르게끔 인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이 구조 자체를 갖다가 얘가 이루고 있잖아.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그러니까 얘가 일렉트리컬리 인슐레이션 되면서 K 값이 작으면 좋단 말이야. K 값이 작으면 좋아. K 값이 작아야지. 왜 작으면 좋다고 그랬지? K 값이?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왜 전해 축적이 그렇게 된다는 게 뭐가 적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뭐가 잘 안 발생한다는 거지? 그렇지, 크로스톡. 크로스톡을 줄여주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K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점점점 작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장 로 K로서 가장 훌륭한 인슐레이터는 뭐야? 가장 로 K로서 가장 훌륭한 인슐레이터. 뭐가 있겠어? 그렇지. 베큐um이 가장 좋다고, 사실은. 베큐um이나 아니면 에어갭. 이런 거 좋아. 2제로야. 거의 베큐um은 2제로고 에어갭은 2제로 육박해. 1에 육박한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응? 그래서 그걸 갖다 다이렉트로 쓰면 좋은데 문제는 그걸로 쓰면은 이 구조를 갖다 유지를 못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프리스탠딩하게 서 있단단 말이야. 이렇게 프리스탠딩해서. 안 되지.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지컬한 프로텍션하는 역할이 있어. 이 전체를. 여기를 다 막아주는 역할. 미케니컬하게도 버텨줘야 되고 바깥에서 뭐 H2O라든지 O2가 들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외부의 공기 들여서 얘네를 갖다가 산화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슐레이션 역할과 함께 피지컬 프로텍션 역할도 한단 말이야. 자, 다이렉트릭으로서의 좋은 리퀘어먼트는 뭐냐? 우선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전력이 걸렸어도 안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브레이크다운 스트렝스가 크면 클수록 좋아. 여기 전류 걸리고 여기 전류 걸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도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가 걸릴 거라고. 근데 얘가 깨져버리면 안 된다.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서 얘가 깨져버리면. 아니면 얘와 얘 사이가 깨져버린다든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버텨주는 하이 브레이크다운 스트렝스가 있어야 되고, 믹시 커런트. 완벽한 일렉트릭 인슐레이션 없어.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걸리면은 새게 돼 있다고. 근데 이 새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지. 이 로우 리키지는 주로 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냐면 이 안에 있는 임퓨리티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뭐 메탈 임퓨리티는 아이언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카본 임퓨리티라든지 이런 애들을 통해서 흐른단 말이에요. 믹시가 어때 적으면 좋고 모이스처를 업섭션 안 하는데 모이스처가 리키지드 만들어. 어? OH 아이언이 돼가지고 얘가 전류를 움직이게 하고 이 전체를 낮추고 이 메탈을 갖다가 그 산화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이스처를 덜 빨아들이면 좋고 템퍼러처 데포지션이 낮은 데서 이루어져야 돼. 데포지션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야 디바이스를 데그레데이션 안 시킨단 말이지. 그리고 크랙이라든지 이런 거에 레지스턴스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미케니컬하게 버텨줘야 되는 것이고 이 메탈과 잘 붙어줘야 되는 것이고 메탈이 좋은 인슐레이터인데 메탈하고 붙었는데 메탈이 피롭거나 자꾸 벗겨져야 돼봐. 그럼 못 쓴단 말이야. 응? 오게닉 같은 것들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 오게닉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맞으니까 어디션도 좋아야 되고. 자,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
지금부터는 이제 카파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가 알루미늄을 갖다가 계속 인터커넥트 머티리얼을 썼다고. 그러다가 이게 카파로 갔어. 이게 2000년대 초야. 2000년대 초에 카파로 갔는데 간 이유는 당연히 레지스티비티가 낮은 머티리얼로 가야 되는 거야. 레지스티비티가 낮은 머티리얼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레지스턴스를 줄여주지. 같은 길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 RC 딜레이를 줄여주고 또 파워 컨섬션도 줄여주겠단 말이지. 파워 컨섬션이라는 결국은 파워잖아. 그치? V 곱하기 I. 같은 부위에서 V가 같은다면 I는 R분의 G죠. 그러니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R이 어?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다? 어. 같은 커런트에서 아니죠. 같은 커런트에서 R이 적어지면 R이 커지면은 아니죠. 쏘리. 아까가 맞지? R분의 V죠. 그죠? 같은 볼테지에서 쓴다면은 R이 작으면 작을수록 파워가 줄어드는데 R이 작아져야지. 같은 커런트를 내기 위해서 V가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같은 커런트에서 R이 작아지면은 파워가 작아지고 난다. 오케이. 어, 맞아. 그 때문에 파워도 줄어든단 말이야. 레지스티비티가 작은 메탈 인터커넥트를 쓰면은 시그널 딜레이도 줄어들고 파워 컨섬션도 줄어들어. 파워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커플링 캐패시턴스. 어? 피너 메탈에서 아까 크로스 토킹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이런 커플링 캐패시턴스도 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얇게 더 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커플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더 얇은 걸 쓸 수 있으니까 같은 커런트를 위해서 레지스턴스가 높아지면 더 얇은 걸 쓸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롱거 라우팅을 할 수 있는 메탈 레이어 더 많은 레이어를 갖다가 필요가 점점 더 늦출 수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더 더 긴 레지스티비티가 작으니까 더 길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얘를 갖다 더 길게도 올릴 수 있단 말이지. 더 레지스티비티가 안 좋은 놈보다. 그러고 릴라이빌리티도 좋아져.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레지스턴스가 알루미늄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우수하기 때문에 카파를 썼을 때 메탈리제이션, 일렉트릭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릴라이빌리티도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좋아져. 다 좋아져. 그래서 카파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였지? 공정이 까다로운 거지. 특히 드라이 엣치가 안 돼. 드라이 엣치가 안 돼. 드라이 엣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엣칭에서 나오는 물질이 볼러타일해야 하는데 볼러타일한 놈이 나오려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 온도가 낮은 데서 엣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백엔드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덮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 덮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PVD나 CVD를 통해서 덮지를 않아. 카파는. 카파는 일렉트로플레이팅. 우리말로 하면 뭐지? 일렉트로플레이팅? 그렇지. 도금 방법을 통해서. 도금이란 게 뭐야? 이러한 배스에다가 용액을 채우고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플러스를 갈아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쪽에 물린 어느 쪽에 물려야지? 이쪽에 물린 메탈이 일렉트론을 주고
노가 나오지? 아이언이 되면서 노가 나오지? N 플러스가 되지? 걔가 일로 와서 여기 이렇게 덮이는 거 아니야. 일렉트론을 받아서 여기에 데포지션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기본적인 일렉트로플레이팅 아니야? 이 방법을 통해서 덮어야 돼.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그것도 또 하이 에스펙트 레이저 트렌치를 갖다 채워가면서 이런 우리가 안 쓰던 공정이야. 일렉트로플레이팅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카파를 쓰기 전까지는. 근데 이런 방법 써야 되고 또 카파는 디퓨전이 잘 돼. 그렇기 때문에 베리어 레이어를 갖다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지. 전체를 갖다 다 둘러싸야 돼. 카파가 있는 거는. 그리고 카파는 또 옥시데이션이 잘 돼. 200도만 넘어가면 옥시데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빨리빨리 덮어줘야 돼. 빨리빨리 옥시전하고 컨택이 안 되게끔 덮어줘야 돼. 알루미늄도 굉장히 옥시데이션이 잘 되는 머티리얼이야. 하지만 알루미늄이 좋은 건 뭐냐면 굉장히 얇게 알루미늄 옥사이드 만든 다음에 스탑한단 말이야. 굉장히 덴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덴스한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옥시전이 쭉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카파는 좀 달라. 카파는 놔두면 계속 녹고 있어. 재료과학 시간에 배웠지? 피오 레이쇼 같은 거. 그래서 까서 보면은 카파를 요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레이어지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를 쓰고 있지. 그래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여기까지 질문.